그러면 제가 끝나고 소고기 쏘겠습니다. 이거 편집 안 되려나 모르겠네. 네. 아, 여기. 이게 세대 차이 나는 건가? 불편해졌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에서 주관하는 청년 공감 토크 콘서트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출연과 사회를 맡은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의 청년위원장 송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오늘은 원래 이제 우리가 매년 청년 행사들을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한데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청년들을 모시고 녹화 방송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거의 이제 청주 청년들만 많이 모였어요. 원래는 이제 제천하고 충주하고 충북에 있는 북부에 있는 청년들도 함께 하고자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조금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하는 관계로 이렇게 청주 청년들 4명이 모여서 오늘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자기소개를 한번 하면서 이 오늘의 토크 콘서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우리 김종호 회장님부터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학년도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고, 통일을 너무 바라고 통일이 빨리 어서 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에 참여하게 된 청주에 사는 26살 김종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지금 아직 취업 준비하고 있고요. 통일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반대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저희가 많이 남북 관계가 발전하게 된다면 그때는 통일을 찬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선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청주대학교 동아리연합회장을 했었고요. 이번 연도는 청주대학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냉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먼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바로 평화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청년들의 토크 콘서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자기 얘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2021년도 이제 거의 연말이 다 됐죠.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도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김종호 회장님은 2021년도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좀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부활의 단계라고 좀 부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시점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2020년도 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든 시기를 총학생회장 때 보내서 21년도는 후배 총학생회장이다 후배 학생회들이 조금 재밌게 학교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올해도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간이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힘든 게 있었어요? 진짜로? 사실 일적으로는 사실 조금 편했는데, 그래도 같이 많이 모임 못하고 같이 이제 친구들과 이제 소통 못하고 이렇게 놀지 못한 점 이런 부분에서 20대 입장에서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은 20대 한참 친구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사실 술도 많이 마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어떤 삶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선민 씨는 어땠어요, 올 한 해? 저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을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졸업하고 거의 1년 동안 못 본 친구들도 많고, 이제 아무래도 관계성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어쨌든 친구들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청춘을 보냈어야 됐는데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소통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한 해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어땠어요, 올 한 해? 지난 1년 동안 진짜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준비도 해보고 다른 일자리도 찾아서 지원해보고 이랬었는데 돌고 돌아보면은 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현재 지금 청주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뭐 저한테는 만족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뭐 사업가들 혹은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 청년들의 삶도 많은 이제 제약이 있었고 힘든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울한 이러한 그러한 한 해였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 희망도 찾고 새롭게 이러한 환경을 딛고 또 극복해 나가는 게 우리 청년 정신 아니겠어요? 그렇게 또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활기찬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토크 콘서트를 할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는 이미 분단 국가로 태어났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될 때가 있었나요? 우리 이성민 학생부터 한번, 학생이 아니죠. 이성민 씨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뉴스에 북한 사람이 이제 나온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아빠한테 북한에도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 나중에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럴 때 북한에 대한 분단된 거에 대한 고정관념? 약간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생겨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여기 세 분과 저는 좀 약간 세대 차이가 좀 있잖아요. 사실 우리 법적으로는 같이 청년에 묶여 있는데 사실은 10살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이제 청년들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로 북한에 대한 북한을 그리는 그런 만화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거의 사람으로 그리지도 않았어요. 막 이상 늑대, 막 이상한 좀 동물 이런 걸로 막 이렇게 그렸었고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우리와 다른 괴물 같은 막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우리가 세뇌당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올림픽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고 어떠한 경기를 치르고 다시 또 정들은 선수들이 또 헤어질 때 막 울고 정을 좀 나누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원래 함께 살아야 되는데 분단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실감을 많이 하게 되었었어요. 우리 김종훈 씨는 어떤 때 좀 분단에 대한 실감을 느끼시나요? 저는 딱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재밌게 한번 좀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남북녀라고 하더라고요. 남한은 남자, 북한은 여자. 제가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 게 이쁜 여자를 만나려고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통일이 되면 여자친구 생기지 않을까 이런 재밌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고 저는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뉴스에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쨌든 얼마나 이렇게 갇혀있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도 모르나 이 정도로 이렇게 조금 의아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전 그럴 때 조금 이제 좀 많이 소통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상당히 뭐랄까 약간 좀 민감한 얘기를 좀 했어요. 남남북녀란 말 요즘에 이거 편집 안 되려나 모르겠네. 사실은 이거 되게 성인지적인 그런 측면에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남쪽이 남자가 잘생기고 북한 여자가 예쁘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선민 씨? 여기서 이렇게 질문. 남여자가 여자잖아. 그쵸. 다른 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오해입니다. 네, 제 입장에서 좀 기분이 그렇긴 한데요. 옆에 계신 이선민 씨는 안 예뻐요, 그러면? 이거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이거 요즘 안 되는 말인데. 너무 아끼는 동생이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영어 좀 너무 봐서 진짜 얼굴 빨개졌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감할 때가 있어요?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밀고 군대를 갈 때 아직까지는 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구나. 왜냐면은 나중에 그 후배들은 좀 군대를 이제 좀 직접 지원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는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강원도 양구에서 포병으로 근무했습니다. 포병? 네, 포병인데 저는 운전병이었습니다. 운전병? 무전병이 운전병? 네. 운전병.
운전병 하면 차가 좀 여러 대가 있잖아요. 어떤 차를 운전했어요? 저는 뒤에 풀을 달고 이제 트레일러도 해봤고 여러 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다양한 또 차종을 군대 안에서 운전을 되게 잘했나 봐요. 보통 이런 경우는 되게 잘해서 이것저것 시키거나 너무 못하니까 여기저기 그냥 시키거나 둘 중에 하던데. 부자인 것 같습니다. 부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점에서 우리가 분당 국가임을 실감을 하고 있다. 근데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서 군대 생활을 했지만, 전방에도 몇 번 이제 근무를 서러 간 적이 있었는데, 진짜로 그 고요한 DMZ에서 딱 저쪽을 바라보면, 아,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떤 이런 휴전선을 두고 나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휴전선이 총 몇 마일인지 아세요? 길이가, 휴전선의 길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휴전선은 155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평통에서 내년도에 세계 그 청년평화 대회에서 휴전선 155마일과 관련된 그런 행사도 저희가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휴전선은 155마일이라고 하는 상당히 긴 그러한 어떠한 장벽으로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보고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이 앞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현재의 북한의 모습. 자, 과연 지금 북한은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관점이에요. 이선미 씨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저희한테 공개된 바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어릴 때 생각했던 그 모습이 좀 그대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매체에 많이 노출이 되고 요즘은 유튜브에도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가짜다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제가 눈 앞에서 본 게 없다 보니 아직은 어릴 때 생각했던 약간 이렇게 무섭고 딱딱하고 경직된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생각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북한이 요즘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똑같이 옛날이랑 초등학교 때 생각하는 거랑 지금 생각하는 거랑 생각이 비슷하고요. 저는 가장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좀 인권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남한 같은 경우는 이제 인권적으로 되게 존중을 잘 하고 하는데 북한은 아직 그런 모습이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인식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종훈 씨는 어때요? 저는 그 최근에 드라마 다시 보기에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북한도 똑같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할 수 있는 나라고, 북한도 똑같이 사람이 사는 동네인데 그 제약된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조금 이제 다가가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걸 좀 어렵게 접하고, 뭐 이런 모습을 TV나 드라마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금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단계이지 않나, 그런 나라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생뚱맞게 뜬금없이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기 세 분에게. 만약에 맞추면 뭐 상품 맞추면 제가 끝나고 소고기 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틀리면은 돼지고기 써야 되나? 자, 어쨌든 이제 북한에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이렇게 있잖아요. 북한 학생들 다 교복을 입어요. 대학교도 교복을 입어요. 자, 여기서 퀴즈. 교복이 학교마다 디자인이 다르다. O. 아니면 다 똑같이 생겼을 것이다. X. 자, 생각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은 손 모양으로 동그라미 아니면 X를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 같은 교복이다 하면 O인가요? 뭘로 할까요? 다 같은 교복이다 하면 O로 할까요? 그러면은 네네. 다 바꿔서. 네. 그럼 같은 교복이다 하면 O, 좀 다르다 하면 X. 어려워요, 이 문제. 자, 최근이에요, 최근. 20년 전 얘기 아니고 30년 전 얘기 아니고. 네. 자, 하나, 둘, 셋. 자, O 2명, X 1명. 네, 내려주시고요. 우리 우리 참여자들은 저랑 같이 소고기를 드시러 가시면 돼요. 지금 최근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셔가지고 함정이었어요.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뭐 한국의 학교 이름은 다르지만 대학교까지 교복이 다 똑같아요. 교복이 전체로 만약에 교복 디자인을 바꾼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면 모든 대학교 교복이 싹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북한의 모습이었죠. 뭔가 획일화되어 있고, 뭔가 통제되어 있고, 통일화되어 있고, 그런 이제 뭐랄까 좀 갑갑한 모습. 이런 이면에 지금 세 명이 공통적으로 말해준 게 이런 거였었어요.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거에서 더 많이 알게 된 게 거의 없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민주평통 자문회의를 활동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공부를 했을 때는 이렇게 통제되고 뭔가 좀 억눌려 있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사실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들도 되게 많이 암암리에 유통이 되고 보고 있고, 그래서 또 그걸 또 통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장마당이라고 해서 뭔가 자본주의 같은 그런 시장도 암암리에 또 이제 열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서 통제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좀 자유스럽고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열망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북한이 변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준 사람이 존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느끼게 됐고요. 민주평통에서 좀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통일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많이 이제 있었고, 청년들에게 그럼 과연 통일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사실은 각자 세 명 다 인사말에서는 내가 뭔가 통일에 대해서 좀 뭐랄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했었지만, 본인들에게 각자의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까 이선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통일하는 건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선민 씨부터 또 청년에게 혹은 선민에게 통일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건 청년이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기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처럼 뭐 저희가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던가 이런 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일이 되었을 때도 약간 역효과가 되게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으로 저희가 일상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거부감이 들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약간 같은 한민족 이런 느낌보다 이제는 다른 나라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서 좀 그 벽을 허물고 나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통일에 대해서 사실 희망적인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서속히, 선민 씨랑 좀 다르게 어서속히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그래서 19년도부터 20년, 21년 이렇게 쭉쭉 이런 토크 콘서트나 평화통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에게는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이제 희망, 이제 어서속히, 왜냐면은 북한에도 많은 이제 자원도 있고 많은 일자리가 있을 텐데, 지금 한국에서는, 남한에서는 조금 뭐 일자리는 아니다, 청년들이 힘들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서로 함께 한다면은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청년들이 북한에서 좀 발견을 하고 저희가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좀 한번 해볼까요?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더 통일이라는 단어가 다 삭제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통일이 지금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나중에 후대에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통일 비용보다 분담 비용이 더 적다고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1년 1년 지나갈수록 분담 비용은 추가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위에서 누가 통일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은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다 이렇게 전파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상당히 나이에 비해서 약간 어른스러운 답변을 좀 하셨어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분담 비용, 통일 비용 아주 전문적인 그런 용어까지 나왔는데, 사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라고 좀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분담 비용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사실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남자 청년들이 가는 이제 군대 같은 경우도 국방비가 한 50조 이상의 돈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도의 평균적인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국방비에 비교해 보면은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그러니까 한 20조에서 30조 이상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과연 다른 곳에, 우리나라의 또 더 좋은 발전을 위한 곳에 우리 세금이 쓰인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분담 비용은 분단이 되어 있는 동안에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통일 비용은 통일 시점에서 짧게만 조금 분담하면은 더 이상 통일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통일 비용이 좀 극대화되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담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담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도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통일이 돼서 통일이 만약에 비용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투자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통일을 해서 이후에 한반도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에게는 단순히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요즘 청년들하고 좀 다르게 좀 더 깊게 좀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분담 비용하고 통일 비용에 대해서 잠시 좋은 얘기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렇다면 통일이 된다면 생겨날 이점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제 비용에 대해서 처음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어서 한번 말을 좀 해보죠. 통일이 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통일이 된다면 뭐 좋아질 부분은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첫 번째로 일단 국가의 크기가 커지고요. 지금 인구가 5천만에서 8천만까지 늘어나면은 그래도 내수 경제까지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리적 특성인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북한 때문에 거의 섬처럼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통일이 된다면은 뭐 지하자원 같은 것도 관을 끌어다가 쓸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주한미군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런 비용도 조금씩 줄일 수 있고 그냥 여러 가지로 다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조 종호 씨 친구라고 하셨나요? 네. 오늘 뭐 무슨 뭐 어디 논문을 뭐 준비를 하고 왔나? 지금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얘기할 걸 벌써 다 얘기해버리니까. 거의 그 한 1분 정도의 용어에 거의 생각할 수 있는 이점을 다 말해버려가지고 그 다음 사람은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뭐 내수시장 경제 확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주한미군에 대한 들어간 주둔 비용에 대한 그런 감소 문제라든지 다양한 이점을 동시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느끼는 점이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 시장이 좀 뭐랄까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인구 면에서 좀 살짝 아쉽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저출산화 돼가고 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시점에서 북한과의 통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내수 시장도 좀 키우고 아까 말한 자원도 함께 유용을 하면서 남과 북의 장점들을 좀 믹스한다면 지금도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상당히 이제 상위권으로 치닫고 있는데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앞에서 다 말을 해놨지만 그래도 선미 씨 같은 경우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되게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의 인구가 더 많다고 통계적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이 된다면 이제 고령화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제 젊은 청년 인구가 좀 유입이 되면서 약간 이렇게 균등해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좀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남한은 너무 늙었으니까 청년들을 맞자. 농담이에요. 네, 토크쇼가 재밌어야 되니까. 자, 어쨌든 뭐 사실은 뭐 이거 통일과 뭐 어쨌든 약간 이야기가 좀 새는 얘기긴 하지만 지금 우리 그 인구 감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친구가 그 군대 뭐 자원 입대 뭐 이런 용병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앞으로 한 10년 있다가는 군대 갈 남자 청년들이 워낙 좀 숫자 자체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군이 좀 유지되기가 사실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호 씨는요? 저는 너무 앞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버려가지고 딱 하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여행도 못 가시고 했는데 그 아까 섬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남한이 지금 섬같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러시아나 그 위에 있는 중국,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를 저희가 기차를 타고 이렇게 청주에서 시작해서 아니면은 여기 부산에서 시작해서 북한 들렸다가 중국 들렸다가 러시아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뭐 길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아까 말했던 자원 외교 그리고 여행적인 면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재밌고 이런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사실은 대륙의 반도 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과 대륙과의 단절된 지역이 존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섬나라죠,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철도나 이런 부분들이 뚫린다면 여러 가지 물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여행적인 부분도 러시아나 이런 쪽으로 다 가기가 쉬울 테고, 강원도를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시베리아, 뭐 러시아 횡단 철도라고 하죠. 나중에 러시아 횡단 철도 한번 타실 거예요? 만약에 그게 뭔가 개통이 된다면? 저는 무조건 타겠습니다. 네, 저는 꼭 타보고 싶어요. 같이 한번 탈까요? 기회가 된다면 네. 같이 한번 타보겠습니다. 선민 씨도 같이 가실래요? 러시아 너무 좋죠. 한 번도 아직 못 가가지고. 아니, 기차를 타는 거가 여기에 포인트인데, 그 횡단 열차를 탄 우리 또 아는 동생 얘기 들어보니까, 한 열흘 정도 그 기차를 계속 타고 가면은 더 이상 바깥의 경치가 아름답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설경이 한 10일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이기 때문에 자주 갈 건 못 되고 한 번 정도는 탈만하다. 그런데 대부분은 한 2박 3일 타다가 비행기 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낭만주의적인 것과 현실과 약간의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되어 왔던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세대보다도, 그러니까 청년들보다도 기존의 기성세대의 중심으로 어떠한 평화통일 정책이 이끌어져 왔다. 기성세대가 뭔가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패러다임을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진정한 그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 통일 한반도의 주역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여기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너무 뭐랄까, 청년들이 평화통일은 이런 정책에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요즘 청년들은 개인주의가 너무 좀 강해서 국가가 뭐 잘 되든 뭐 경제가 잘 되든 통일이 되든 말든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좀 20대들이 많다라고 하는 또 이제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생각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종호 씨?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컨텐츠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청년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평화통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러한 컨텐츠를 만들고 배포해가지고 청년들도 개인주의화 돼 있는 청년들도 거기에 이제 몰입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청년들이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컨텐츠들도 이제 사실 통일부도 있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좋은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내고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 때부터 좋은 것들만 보여준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사고와 시각에서 조금 통일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통일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주역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번에 내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한데 MZ 세대의 어떤 정치관이나 어떤 국가관에 대해서 많은 좀 화두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개인주의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보통 20대 청년들 보통 이대남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북한에 왜 그렇게 퍼주냐,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북한에 신경 쓸 거 우리들 청년들한테 신경 써야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북한에 퍼주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콘텐츠나 소식들을 많이 전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는 가짜뉴스도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최근 한 10년 동안에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북한으로 뭔가 인도적이 됐던 어떤 의미가 됐던 간에 북한으로 뭔가 지연이 됐던 게 가장 적은 시점,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게 지금이라고 합니다.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의 뭐 지금 전달된 게 아예 없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지금 이 정부도 계속 퍼주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떠한 그러한 흑색선전, 가짜뉴스에 좀 현혹이 되어서 좀 약간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평화통일의 중심이 청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통일도 통일이지만 평화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일 이전에 저는 평화를 좀 많이 좀 중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지금까지 왔던 정부, 대통령 바뀌는 정부마다 거의 북한과 남한이 어떠한 트러블이, 어떠한 이제 무력 충돌이 조금씩은 다 있었대요. 예를 들어 연평도도 있었고, 뭐 현주연선에 있었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해외 국가 신용도나 뭐 경제적인 것들이 해외에서 아주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통일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한반도가 평화로 가는 길인 거고 우리가 어떤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뭐 꿈을 이룰 수도 있고 기업들이 기업 활동도 할 수 있고 외국인들도 들어와서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세상으로 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네 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까지도 알려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많이 담론화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민 씨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다들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여기 모인 사람들만 봐도 이 정해져 있는 통일 교육을 받고 지냈던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게 있어가지고 통일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되게 거대하고 되게 멀리 있는 이야기 같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나는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도 좀 더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가볍게 지금 이렇게 저희 토크 콘서트 하는 것처럼 좀 더 가볍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청년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만들려면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약간 정치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통일을. 그러니까 뭐 보수 진보 떠나서 그냥 통일은 따로 다른 문제 뭐 통일을 뭐 위하면 진보고 뭐 통일을 원하지 않으면 보수다 이런 게 일단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 보수하고 진보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만날 때 너 보수냐 너 진보냐 이렇게 만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화 통일 특히 이런 부분 우리 한반도가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사실은 청년의 시각에서 봤을 때 별로 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것들은 정치권에서도 초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다른 거는 막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요거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누구는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는 어디 가서 막 반대하고 있고 이런 거는 국제사회적인 그 시각에서 봤을 때도 대한민국이 과연 평화와 통일에 관심이 있는 국가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네 분의 정치 성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갖던 간에 평화에는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남북이 지금 어쨌든 대북 제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단절되어 있고 한데 앞으로 뭔가 통일이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둘씩 다시 교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면 어떤 분야가 먼저 이 교류가 생겼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선민 씨는 생각은 어때요? 저는 아무래도 많이 복지에 관련돼서 저희가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분야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지금 사실 제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건데 그 서로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
이번에도 18년도에도 평창올림픽 같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 단일팀으로 그 월드컵이면 월드컵 그리고 올림픽이면 올림픽 단일팀으로 나가서 조금 함께 이제 감동을 만끽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게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뭔가 정치나 이런 부분에 좀 뭐랄까 좀 떨어져서 어쨌든 스포츠 교류를 좀 통해서 한번 좀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저는 글쎄요, 저는 BTS가 한번 북한에 가서 공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좀 이렇게 남북에 대한 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징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요즘 뭐 대한민국에 어떤 일만 있으면 자꾸 뭐 BTS를 끌어다 당겨가지고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니까 그건 이제 좀 아까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문화교류, 그러니까 우리 북한과 남한의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어떤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할 때 뭐 정치적인 거나 어떤 행정적인 것보다도 그렇게 문화나 같은 즐길거리를 함께 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의 어떠한 복지나 이런 인권에 대한 문제도 전파할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자원도 함께 이용하면서 양쪽 간의 경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좀 약간 재밌는 얘기인데요. 지금 북한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여기서는 북한 사람들 혹은 북한 청년들이라고 말해도 되고 아니면 북한의 특정한 인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선민 씨는요? 저는 사투리를 좀 배워보고 싶어요. 아, 이게 사투리를. 지역마다 특색이 되게 다른데 아무래도 저희가 아예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약간 일상 속에서 대화하면서 사투리,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아는 단어인데 뭐 북한에서 다르게 부르고 있다던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요. 네, 그런 걸 좀 많이 알아요. 아, 그래도 갑자기 또 수준이 높아지네. 사투리를 통해서 뭔가 서로 언어학적으로 좀 뭔가 이해를 하고 소통하고 아니, 그런 소통을 통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저희 막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막 배우잖아요. 네, 네. 분홍은 가락지빵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게 되게 재밌게 느껴졌던 게 많아가지고. 재밌게 또 얘기하다 보면은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재밌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기하고, 아, 이거를 또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종호 씨는요? 그 수준을 높였으니까 제가 다시 수준을 좀 낮춘다면은 그 북한에서도 한 번은 이 치맥이라는 게 유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덜했지만 19년도, 20년도에는 그래도 이 치맥이 대한민국을 강타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킨 종류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맥주도 수제 맥주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치킨은 제가 봤을 때 북한 치킨보다는 남한 치킨이 맛있을 것 같아서 치킨은 남한에서 하고 맥주는 북한에서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치맥 파티를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남치북맥. 남치북맥 하시는 거. 남치북맥. 네. 그래서 북한의 대동강 맥주 이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왜냐면은 맥주의 맛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물에서 물에서 나오는 나온다. 물에서. 네. 그러니까 북한 물이 뭔가 남한보다는 살짝 오염도 덜 되어 있고 괜찮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네. 저는 사투리, 치맥. 저는 좀 아까 이제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정은 위원장 만나가지고 소맥을 한 50잔 정도 한번 마셔보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 좀 약간 그 언론 보도에 나오는 사진 봐서는 약간 건강이 안 좋아지신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당신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북한을 이끌고 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잔을 먹어서 누가 먼저 쓰러질까? 그래서 술 얘기를 한번 해서 제가 이기면 그런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서라. 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만약에 제가 지면 아우디 탕강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네. 자, 그다음 한번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한번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시간 정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어쨌든, 최소한 여기 나와 계신 세 분들은, 뭔가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가치를 좀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해주실 분들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토크 콘서트가 끝나고 다시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 장소로 돌아가신다면, 각자의 위치에서 평화 혹은 통일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건지, 각오를 좀 한 번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효상 씨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냥 진짜 지금 일하고 있지만
제가 노력할 부분은 그냥 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스스로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들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가스라이팅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랬을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좀 그런 걸로 좀 설득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뭐 생각은 다를지더라도 통일에 대한 관심, 계속 관심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제 위치에서 노력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선민 씨 옆에서 계속 막 빵빵 터지고 있는데요. 네, 한 번만. 선민 씨는 혹시 북한 남성분하고 데이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북한 남성분이요? 아, 근데 뭐 지금 뭐 여기서도 데이트는 못하고 있어서. 네. 자기 우울한 전 끝에 계신 분 빼놓고는 참 우울한 지금 그런 적이네. 네, 한번 말씀해보세요. 네. 저는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알게 된 것도 너무 많고 아직은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이제 주변에도 이렇게 같이 토크 콘서트라든지 가볍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콘서트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지금은 못하지만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우리 충북지역회의 청년위원회에서 많은 행사들을 할 예정이에요. 참석 같이 그럼 해주시면 네, 되죠? 그럼요. 불러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모든 행사에 다 부르겠습니다. 청년위원회 행사라면. 네, 제가 시간이 된다면 네. 꼭 참석하도록 이 하겠습니다. 자리에 약속을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약속을. 네. 제가 중간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네, 약속을 하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종우 씨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했었어요. 통일에 대해서.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장난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통일을 하려면 무력 통일을 해야 된다. 친구가 뭐 장난일 수도 있고, 그냥 재미로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화. 근데 그 친구한테 꼭, 그 다음 이거 토크 콘서트 끝나고 가서 얘기해 줄 얘기는, 그런 무력을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본인도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 이제 남한과 북한에 이제 거기에 이제 무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전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사실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도 좀 모르겠고 많은 희생자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다시 못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본다면은 그리고 제가 이제 토크 콘서트 끝나고 나간다 그러면은 무력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만이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한 그리고 역할을 또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이번 통일 콘서트, 오늘의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 나서 유튜브 링크가 나오면 친구 몇 명한테 보내줄 거예요? 저는 제가 단톡방에 좀 많이 있는데 단톡방에 다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 수백 명이 네.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다라고. 그것도 약속 한번 하시고. 네.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네, 캡처해서 올리고 제 SNS에도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세 분 다 올리는 걸로. 그럼요. 네, 약속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려야죠. 제가 대표로 약속한 거예요, 네, 효성 씨. 네. 우리 효상 씨일 거야. 거긴 안 되니까. 우리 약속. 자, 이렇게 세 분의 어쨌든 각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마지막에 우리 종우 씨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평화와 통일이 우리가 함께 같은 단어로 부르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저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서로 간에 피를 흘리고 엄청난 이슈와 상처와 이런 것들을 남기면서 통일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통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획일적으로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런 것보다는 항구적인 평화, 종전선언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효정 씨가 말했던 자원도 교류하고 경제적으로 교류하면서 언젠가 이게 만약 토대가 되면 통일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계속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윈윈하는 그러한 한반도의 미래를 그려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는 민주평통 충북 청년위원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좋은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최대한 그러한 평화에 대한 그러한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마지막 질문. 나에게 통일이란 땡땡땡이다. 혹은 땡땡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씩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씨 먼저, 계속. 조금만 고민해보면 안 될까요? 그럼 조금만. 효상 씨 먼저 하고, 종우 씨 하고, 그 다음에 선미 씨 저 이렇게 할게요. 자, 효상 씨 먼저. 정리를 딱 하자면 염원. 염원이다 이렇게 나에게 통일이란 나의 소울이다. 소울이다. 나의 소울이다. 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영혼을 갖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한반도의 경제적인 그러한 어쨌든 그런 부분과 자원의 그런 공유, 어쨌든 이런 발전에 대한 것들을 아주 우리 효상 씨께서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민주평통 활동하면서 많은 이런 질문들을 들어봤지만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아우, 박수 한번 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종우 씨, 멋진 단어가 나올까요? 네. 나에게 통일이란 반전이다. 반전. 네. 반전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청년들한테도 그렇고 북한에게도 그렇고 남한에게도 그렇고 왜 꼭 반전이라고 했던 이유는 아까 무료통일이라고 한 친구가 이 영상을 보고 새로운 매력에 느껴서 통일을 그리고 평화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서 네, 반전이라는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민 씨 생각 다 하셨어요? 저는 그러면 나에게 통일이란 연애다. 왜 연애라고 생각했냐면 연애는 되게 맞춰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통일을 하기까지 아직은 북한이랑 정말 맞춰가야 될 것도 많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도 정말 많아서 저는 통일이란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와, 낭만적이다. 갑자기 양쪽에 있는 사람들 막 쓰레기 되는 것 같고, 이거 좋다. 네, 저는, 나에게 통일이란 쇼미더머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힙합, 랩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 한민족이다 이런 건 별로잖아요. 사실은 아까 우리 희성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남과 북이 합치면 진짜 먼 일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력이 진짜 끝을 모르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기업가가 좀 직업이니까 빨리 통일이 돼서 북한에 가서 사업도 좀 하고 싶고 좀 쇼미더머니 돈도 좀 많이 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오늘 토크 콘서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와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함께 다양한 토크 콘서트, 다양한 행사에서 여러분들 함께 배웠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 네 명이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가 모여서 우리 한반도가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에 어떠한 작은 계단 하나씩을 우리가 닿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작은 소망을 한번 바라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에서는요, 2022년도에도 충북 도내에 있는 청년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도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사실은 주인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인공인 통일 시대에 어떠한 청년들의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획을 하면서 2022년도에 청년위원회도 함께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이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2년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마무리 멘트 다른 영상 보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안 하나요? 뭘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성민 씨가 아이디어 하나 내면은 저요? 이렇게 떠드신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자,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네 글자 글자. 좋지 뭐. 우리는 땡땡땡땡이에요. 뭐 이런 거 할까요? 한 10년 전 아이돌 스타일로? 다른 영상에서도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식상하긴 하지. 식상하게. 우리는 막 충북 청년이에요. 이런 거. 그걸 한번 아니 한번 해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자, 너무 막중한 걸 자, 그럼 파이팅만 할까? 그냥 평화통일 할까? 저희가 평화하면 둘이 통일하는 걸로 그래. 손 내밀면서 이렇게 오케이. 알았어. 이거 왜 자꾸 하고 싶어? 마지막 마무리. 평화! 통일! 이 문제였어.